당신이 이승에서 빼앗은 백성들의 재물, 이제 저승에서 그 값을 치를 시간이다. 탐관오리가 저승법정에서 맞이한 충격적인 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모 9년의 관아. 한낮에 따스한 햇살이 마당에 가득하지만 관아 안의 기운은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관아의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울립니다. 허름한 차림의 농부가 관아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은 현감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전전긍긍하는 농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또님, 제발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올해 가뭄이 심해 수확이 예년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현감의 차가운 목소리가 관아를 가르며 울립니다. 호호.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다면 내가 시간을 벌어주는 대가로 너희 딸을 관아의 노비로 드리는 게 어떠하느냐? 농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립니다. 그의 딸은 올해 겨우 15살. 어린 나이에 노비로 들어간다면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묵직한 돈자루가 탁자 위에 놓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탐과 놀이의 갑작스러운 죽음. 호화로운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하고 기생들의 춤과 노래가 저택을 가득 메웁니다. 하. 올해는 더없이 풍년이구나. 백성들이 세금을 잘 바쳐준 덕분이야. 현감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울립니다. 사또님의 은덕이옵니다. 백성들이 이리 순종하는 것도 모두 사또님의 위엄 덕분이지요. 곁에서 아첨하는 아전의 말에 현감은 더욱 들기양양해집니다. 그렇지. 내 능력이 이리 뛰어나니. 말을 잇던 현감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집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게 무슨. 현감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집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또님이 쓰러지셨다. 의원을 불러오라. 빨리. 하지만 현감의 숨은 이미 멎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고 입가에는 검은 피가 흘러내립니다. 바로 그때 방 한 구석에서 검은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긴 죽장을 든 저승사자입니다. 이제 내 차례다. 저승사자의 낮은 목소리가 울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현감의 몸에서 흰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릅니다. 그의 혼백입니다. 네. 내가 죽었다고? 이럴 수는 없어. 혼백이 된 현감이 소리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차갑게 말합니다. 가자. 염라대왕님께서 기다리신다. 현감의 혼백은 저항할 힘도 없이 저승사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연회장 바닥에 차갑게 식어갔고 주변에서는 통곡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승으로의 여정, 어두컴컴한 저승길. 현감의 혼백은 저승사자를 따라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오. 내가 누군지 아시오? 나는 조선의 양반이요. 현감이란 말이오. 하지만 저승사자는 아무 말 없이 앞으로만 걸어갑니다. 길가에는 푸른 빛을 내는 귀신불이 떠다닙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한탄 소리가 현감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저기 봐라. 저자가 바로 우리의 재물을 빼앗아간 현감이로다. 자식을 노비로 팔아야 했던 게 모두 저자 때문이었지. 우리의 한을 어찌 풀어야 한단 말이냐. 귓가에 들려오는 원망 섞인 목소리들. 현감은 두려움에 떨며 저승사자 뒤에 바짝 붙습니다. 저들이 누구요? 내가 이승에서 괴롭혔던 백성들의 원혼들이다. 저승사자의 차가운 대답에 현감은 몸을 부르르 떱니다. 길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음산해집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쇠사슬 끄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현감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나는 그저 법을 집행했을 뿐이오.
모든 것이 왕조의 법도에 따른 것이었어. 현감의 변명이 허공에 흩어집니다. 법을 집행했다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법을 왜곡한 것이겠지. 저승사자의 말에 현감은 할 말을 잃습니다. 어둠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원혼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의 원망 어린 시선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현감의 혼백을 찌릅니다. 이제 곧 저승법정이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상을 낱낱이 고하게 될 것이다. 저승사자의 말이 끝나자 멀리서 거대한 붉은 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승법정의 입구였습니다. 저승법정 도착. 거대한 붉은 문이 열리고 웅장한 저승법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높은 단상 위에는 염라대왕이 위엄 있게 앉아 있고 좌우로는 판관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현감의 혼백은 법정 한가운데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떨리는 모습이 마치 생전에 자신 앞에서 떨던 백성들과 똑같아 보입니다. 이승의 관직도 이곳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염라대왕의 위엄 있는 목소리가 울립니다. 좌우의 판관들이 커다란 책을 펼칩니다. 생전의 모든 행적이 기록된 생사책입니다. 이자는 관직을 맡은 10년 동안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사옵니다.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뇌물을 받아 재판을 왜곡했으며 판관들의 죄목 낭독이 이어집니다. 현감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립니다. 그가 잊고 있던 일들, 감추고 싶었던 일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무고한 어린 소녀들을 노비로 삼았으며 굶주린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아 사사로이 처분했고 염라대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이승에서의 권력은 잠시뿐이거늘 어찌 그리 큰 죄를 저질렀느냐. 법정 주위로 어둠이 깊어지고 현감의 혼백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생전 기록 연락. 먼저 10여 년 봄에 저지른 죄악을 살펴보게노라. 염라대왕의 말씀이 떨어지자 허공에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가뭄으로 말라버린 논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농부들. 그들의 곳간은 비어있고 아이들은 굶주림에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현감의 창고는 곡식으로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아 높은 값에 되팔아 이익을 챙겼으니 첫 번째 죄목이 낭독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린 딸을 노비로 빼앗긴 농부의 통곡 소리. 뇌물을 바치지 못해 옥에 갇힌 상인들의 한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돈 없는 자들을 위협하여 가족을 노비로 삼고 재판을 돈으로 매매하였으니 현감의 혼백이 땀을 흘리며 변명합니다. 그것은 모두 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차갑게 응답합니다. 법을 빙자하여 악행을 저지른 죄가 더욱 무겁도다. 생전의 악행이 하나둘 드러날 때마다 현감의 혼백은 점점 더 작아지고 희미해져 갑니다. 이제 내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똑똑히 보거라. 염라대왕의 말씀과 함께 현감의 10년 재임 기간 동안의 모든 죄악이 한순간에 펼쳐집니다. 그제야 현감은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게 됩니다. 피해자들의 증언. 이제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노라. 염라대왕의 말씀이 떨어지자 법정 주위로 수많은 원혼들이 모여듭니다. 첫 번째로 나선 것은 어린 딸을 노비로 빼앗긴 농부입니다. 딸아이가 노비가 된 후 끝내 병을 얻어 죽고 말았습니다. 제 가슴에 맺힌 한이 어찌 풀릴 수 있겠습니까? 이어 나온 상인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증언합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았을 뿐인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옥에 갇혀 고초를 겪었습니다. 결국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증언이 이어질수록 현감의 혼백은 점점 작아집니다.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자비를. 그때 한 노파가 앞으로 나섭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 이자의 창고에는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흉년에 곡식값을 올려 장사를 하여 더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들의 원망과 한숨, 눈물이 법정을 가득 메웁니다. 현감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염라대왕이 차갑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악이 이리도 많거늘 이제 그 죄값을 치를 때가 되었도다. 심판의 순간, 이제 판결을 내리겠노라. 염라대왕의 위엄 있는 목소리가 저승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첫째, 내가 백성들의 재물을 탐하여 빼앗은 죄. 둘째, 권력을 악용하여 무고한 이들을 노비로 삼은 죄. 셋째, 뇌물을 받아 재판을 왜곡한 죄. 넷째, 흉년의 곡식을 매점매석하여 백성들을 굶주리게 한 죄. 죄목이 하나씩 낭독될 때마다 현감의 혼백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갑니다. 이에 너는 아비규환 지옥에서 1000년을 보낼지어다. 염라대왕의 판결이 떨어지자 법정 바닥이 갈라지며 붉은 불길이 치솟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현감의 절박한 외침이 허공에 흩어집니다. 내가 이승에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거늘 어찌 저승에서 자비를 구하느냐. 염라대왕의 죽장이 바닥을 내리치자 현감의 발밑으로 검은 구멍이 열립니다. 지옥문이 열리며 뜨거운 열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저 아래에서는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승에서의 권력은 잠시뿐이었거늘 그 짧은 영화를 위해 영원한 고통을 자초하였도다. 염라대왕의 마지막 말씀과 함께 현감의 혼백은 지옥문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아, 그의 비명소리가 저승법정에 메아리 치다 사그라듭니다. 법정에 모였던 원혼들은 이제야 한이 풀린 듯 하나 둘 흩어져 갑니다. 저승법정은 다시 정막에 잠기고 염라대왕은 다음 재판을 준비합니다. 이승의 권력자들이여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느니라. 형벌의 집행, 아비규환 지옥의 첫 관문. 붉은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 현감의 혼백이 떨어집니다. 이곳이 내가 1000년을 보낼 곳이다. 지옥 사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립니다. 첫 번째 형벌은 재물의 형. 현감이 이승에서 빼앗은 재물이 모두 불타는 쇳물이 되어 그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으악, 뜨거워. 제발.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형벌은 노역의 형. 그가 노비로 삼았던 이들이 겪었던 고통을 이제는 자신이 겪어야 합니다.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채 끝없는 노동을 해야 하는 형벌. 뜨거운 철판 위에서 쉼 없이 일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형벌은 굶주림의 형.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아 굶주리게 했던 죄값으로 영원히 허기져야 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밥 한 술만. 하지만 아무리 음식을 집으려 해도 모든 것이 죄가 되어 사라집니다. 네 번째 형벌은 양심의 형.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끝없이 재생되어 그 고통을 직접 겪어야 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현감의 뉘우침이 지옥의 불길 속에서 울립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이 모든 형벌을 겪어야 합니다. 이승에서의 권력과 재물이 이토록 무서운 대가를 부르리라고는. 지옥의 불길 속에서 현감의 후회 어린 중얼거림이 울립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권력과 돈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옛 조선의 탐관오리가 저승에서 받은 형벌. 단순한 옛 이야기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속에 담긴 교훈이 너무나 뼈아픕니다. 이승에서의 권력은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그 권력으로 저지른 악행의 대가는 영원히 따라다닐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권력과 돈으로 타인의 인생을 짓밟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경종이 되었으면 합니다. 염라대왕의 마지막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울립니다.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느니라. 이승에서의 부와 권력은 한순간이지만 양심의 가책과 죄의 대가는 영원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돌아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은 결국 돌고 돕니다. 오늘의 가해자가 내일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오늘의 권력자가 내일의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권력과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승에서의 권력과 재물이 저승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결국 우리 모두는 공평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교훈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